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제 옆에는 팩트로 폭격하는 우리 강찬호 기자님 스튜디오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이 좀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아유, 늘 우리 김혜승 앵커께서 네. 그 힘이 넘치시는데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힘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저래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폭풍우가 친다고 내일도 계속 그 바다가 그렇게 계속 폭풍우 치지 않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밝은 해 그리고 잔잔한 바다가 또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네. 생각할 생각도.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드디어 12, 오매불망 12. 네. 기대하고 바라보던 조국 3심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네. 11시 45분 점심 아마 드시기 전에 아마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판사들도 빨리 선고 마치고 11시 45분이면은 그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뭐 길게 할 거 없으니까. 길게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봅니다. 딱딱하고 탁 식사로 가시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자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대법원 보고 선고 미뤄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서울법대 교수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자기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존경받는 법학자로 살아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부터가 정말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기자님 내일 우리 뉴스엔진 스튜디오에서 이거 관전 같이 할까요? 뭐 그거는 이따가 저희 끝나고 또 출연료 같은 것도 생각해 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다 끝나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야 뭐 저도 검토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아침에 이제 보도를 하신 기사를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이게 이 기사 딱 보고요. 제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강찬호 기자님도 좀 구독을 해주세요. 이 기사는 진짜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뭐 그 헤드라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총리는 김한길 또는 정진석, 그리고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이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 전체적인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내일 치러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막바지 양측의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굉장히 치열한데요. 단순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친한과 친윤이 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죽자사자 그야말로 고륙상쟁. 이거 정말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아마 지는 쪽은 아마도 그 당을 거의 떠날 수준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지금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고요. 지금 현재 의원들 국민의힘 108명이 뽑는 선거죠. 의원 대표이기 때문에 이 108명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 분포도를 본다면 어제 저녁까지는 7대 3으로 권성동 후보가 지금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밀고 있는 김태호 후보 4선 전 경남지사 출신 김태호 후보가 좀 더 올라와서 6대 4까지는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윤이라든가 또 중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권성동 후보를 밀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가 이기기에는 좀 더 상당히 힘겨운 지금 그런 고비들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 지금 댓글창도 난리가 났는데 권성동 절대 안 됨. 사퇴하라. 난리가 났는데 자 돌직구님께서 108명이 배가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인데도 친한 친윤으로 갈려서 고륙상쟁을 벌이는 건 대권은 잃더라도 당권 즉 공천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밥그릇 싸움이 본질이다. 제가 이 내용 딱 보는 순간 뒷골을 잡았어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대통령실을 향해 또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지금 이 불안감이 얼마나 큰데 지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나와 있는 이 상황은 공천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당권을 갖고 있어야지 공천도 공천이고 모든 것 그러니까 뭐 공천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좌우지간 당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죠. 지금 모든 의원들은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왜 히틀러 유겐트처럼 그냥 아버지 하면서 이재명을 따르느냐. 자기들도 양심적으로 속으로 이 사람 범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의원이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 거고요. 바보들 다 아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계속 당대표 해갖고 그 공천 우리 줄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별 국민이 볼 때 해괴망측한 이재명 희한한
그 이재명을 아버지로 부르고 별별 그냥 정말 그 눈 뜨고 못 봐줄 네. 광태를 눈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은 똑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밥그릇의 힘이에요. 밥그릇의 힘.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이제 이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그저께부터 이제 저 여의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등 네.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임을 하고 네. 그다음 진종호, 장동혁 등 친한계 최고위원 중에 한 명만 어떻게 네. 설득을 해서 끌어내리면은 그러면은 지도부 붕괴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비대위원장 친윤 쪽이 뭐 쉽게 밀 수 있는 허수아비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원내대표. 네. 요 원내대표를 이제 저 확실한 친윤계로 앉힌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한동훈은 축출된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저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장동혁 의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진종호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패한 게 확실히 맞는 거죠? 현재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네. 지금 현재 장동혁 의원이 상대적으로 친윤계하고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탄핵을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겁니다. 장동혁 의원은 충남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죠. 네. 의원 자체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전체 국민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민심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네. 전체 민심은 지금 탄핵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장동혁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 지역구 안에서도 누굴 챙겨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챙겨야 돼요.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 네. 그럼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지지층 중에서도 고관여층이죠. 네. 고관여 당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은 지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절대 대통령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원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혹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한간의 소문은 지금 사실은 아닌 것으로 전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고요. 네. 또 장동혁 의원의 제가 스타일을 잘 아는데 네. 판사 출신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전략적 어떤 현실성을 그냥 현실주의를 좀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윤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전략과 현실주의에 입각한 것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어떤 그런 거는 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가고 있다. 개혁 성향이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한동훈 로드맵에 반대한다, 협상력만 떨어뜨린다라는 기사가 사실은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났는데 네. 어쨌든 이 발언은 네. 뭐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뭐 밑작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아까도 할 수 말했지만 이거 있겠다라는 지역구용 립 서비스. 그리고 사실 저 지금 TF가 좀 네. 미숙한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저런 얘기는 지금 협상 전략인데 저걸 굳이 꺼내면은 저게 이제 어떤 상수 표준화가 돼가지고 물러서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지금 태스크포스 어떤 시안 아이디어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좀 어떤 좀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지금 당내에서 공식 기구에 나왔다는 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협상력이나 이 정치력이 떨어져요. 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동혁 의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예. 실제로 제가 어저께 한 구독자분한테 이런 문자에 대한 제가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그 문자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문자가 친윤계 네. 지지자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돌고 있고 네. 또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인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뭐 팬카페와 같은 뭐 대통령 지지하는 팬카페 이런 데에서는 저게 다 긴급 공지가 올라왔대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핸드폰 번호가요. 그냥 다 오픈이 돼가지고 돌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장동혁 최고위원도 저 문자를 계속해서 이제 폭탄 수준으로 받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것을 뒤에는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 마음이에요. 윤심이야. 그게 굳이 김건희 윤 대통령 지금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지가 큰 틀에서 윤 대통령 측인데 그분들 생각이 그래요 지금. 그럼 윤심이 그냥 반영된 행위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네요. 윤심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 이제 한 점심쯤에 나왔던 속보인데 아마 기자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경찰이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국회 경비대 그리고 경찰청 또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총 4곳이 싹 털렸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한동훈 끌어내리기. 그리고 당연하죠. 네, 플러스 우리 기자님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은
본인이 왜 이런 수세에 몰렸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요걸 좀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의 지금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 네. 보여주는 게 바로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그 전날까지는 탄핵을 막는 쪽에 방점을 두었는데 탄핵은 맞겠다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면담하고 나서. 아니죠. 면담하기 전부터 아침 그것 때문에 면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무정지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네. 직후에 갑자기 띠용 하고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폰이 울렸겠죠. 동훈아 한번 보자. 그래서 네. 그 어려운 독대가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딱 네 마디에 네. 그냥 그 네 어렵던 글자에. 독대가 한 방에. 네. 물론 옆에 주진우 의원 데리고 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했지만 어쨌든 뭐 2대2니까 맞다이가 된 것이죠. 네. 맞다이란 표현 저 다시 한번 순삭합니다. 그렇게 네 분이 만났네요. 네 그렇게 분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이대로 가면 탄핵 기조가 너무 크니까 대통령께서 하여간이 모든 권한을 당과 내각 쪽에 일임을 하고 이선 후퇴하셔야 되겠다. 지금 네. 잘못하면 그거 큰일 난다.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은 내가 뭐 잘못했냐 라는 부정선거와 그리고 민주당에 이렇게 뭐 모든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입법 폭주하고 뭐 탄핵 막 날리고 이런 완전히 이 민주당의 이런 포항무도한 이 위법을 이런 걸 경고하고 막기 위해서 내가 한 거긴데 무슨 거기에 법을 어긴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냐. 나는 옳다. 그리고 국무회의하고 수석비서관회의도 계속 하겠다. 계속 하겠다? 그때까지 그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심지어 정지석 비서실장 네. 뭐 이런 사람도 그건 아니되옵니다 뭐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제일 하고 싶던 말은 저를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전날 바로 그날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새벽에 군인들 불러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그랬더니 내용 알고 직무정지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말이 난 한 적 없는데? 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정말 체포를 당할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아마도 네가 포고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절차에 따라서 한 거지 나는 몰라. 근데 네가 정말 체포 당할 뻔했다면 그거는 네가 포고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꼭 뚜껑이 열린 겁니다. 거기서 네가 포고령 어겼기 때문에 뭐 나는 안 시켰는데 그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런 군인들이 포고령 어긴 사람은 잡아야 되니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네. 그 포고령을 보면 일체의 정치 행위나 뭐 집회를 금한다잖아.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냐면 계엄 선포 딱 난 직후에 그 친한계 의원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당사에서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빨리 우리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가서 막읍시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정치 행위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포고령이 네. 발표되기 전에 네. 그것이 이제 오픈되기 전에 이미 체포조가 짜여져 있었다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네.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앞뒤 플러스 네. 포고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말도 사실 이게 상황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포고령을 마지막 검수한 게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거의 사실화 된 것 그건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포고령이 계엄을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안 보고 했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까 나 귀찮으니까 밑에가 봐란 거고 그것도 결국 책임은 똑같 보건 안 보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5.16 그 당일 아침에 유명한 혁명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네. 당시 장군이 이제 5.16 쿠데타를 할 때 혁명공약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고 뭐 네. 이런 말이 쫙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혁명공약. 이거 누가 썼냐? 김종필이 썼어요. 그러나 김종필이 썼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초안이야 김종필이 썼겠지만 결국은 박정희가 보고 이렇게 내보내. 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박정희 혁명공약으로 생각하지. 이것도 윤석열의 포고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내 포고령을 네가 어긴 건데 뭐 난 지시한 적 없어. 이래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꼭지가 돌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한동훈이 뭐니 다 싹 정리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누구예요? 여인영 방첩본부장이 네.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네. 야 한동훈 이재명 잡아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 위치 정보 내놔. 국정원 위치 정보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잘 안 하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른바 완전히 뚜껑이 열렸는데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나가 만약에 정말 너를 체포 지시했다면 네. 그러면 내가 국회에 왜 특전사 일반 계엄군을 들여보내냐.
방첩사령부 애들이 갔을 거다. 그러니까 방첩사령부가 갔다는 게 이제 방첩사령부가 가면 그건 한동훈이나 정치인 체포하는 건데 그냥 일반 계엄군을 넣었다는 거는 너를 체포할 의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또 그다음 경찰들이 국회를 막다가 너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들어가게 해줬잖아. 그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고 한 거. 이것도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경악을 한 거지. 왜?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국회 그냥 바로 에워싸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해라는 위의 뜻이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안 들여보냅니까? 그쵸. 그리고 국회의원 안 들여보내는 건 그거는 위헌이에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잖아. 아니 계엄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 포고령 1번에다 그렇게 딱 써가지고 그것도 너무 황당하고 사실은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들고. 그야말로 80년대 그때 계엄법 그때 어떤 지금 인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영환 국방장관이라든가 그 이른바 같이 수기를 했다는 실무진들이 그냥 다 이렇게 법조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다 인식을 시켰거나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동조했거나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오늘 김영환 국방장관 지금 깜빵 가서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속보가 떴는데 어떻게 떴냐면 이제 그러니까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 시작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검찰도 개의치 않고 그냥 바로 조사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뭐냐 여론이 뭐 설마 동정 여론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주 쉽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